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8단어로 한번 해볼게요. 이 책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잖아요. 많이 팔렸고 100세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온 지도 오래됐고 이 책이 벌써 2013년에 나왔으니까 6년 됐고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죠. 또 팔려야 되고 그런 책이죠. 워낙 좋은 책이니까. 저도 이거 2013년도에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사서 참 많이도 읽었네요. 여기 보면 이제 많이도 줄도 쳐놓고 지금도 이렇게 이제 줄 쳐진 부분 계속 읽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제목은 8단어지만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박웅현은 이 책을 쓸 때 8단어, 8개의 키워드, 핵심 단어를 써서 인생을 설명하는, 인생을 얘기하는, 인생을 살 때 이 8가지의 핵심 단어를 집중해서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8개의 단어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1장부터 8장까지 있겠죠. 뭐, 자존, 본질, 고전, 견, 이건 볼견자예요. 현재, 권위, 소통, 인생. 이렇게 8개의 키워드. 그래서 인생을 살 때는 뭐, 자존을 중요시 여겨라. 그 다음에 뭐, 고전을 좀 읽어라. 그 다음에 뭐, 현재에 집중해라. 이런 의미로 컨셉을 잡아서 8장을 통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인생을 얘기하지만 저는 이 책의 부제를 단다면 불안을 극복하는 법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항상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하냐 하면 미래가 걱정돼서 그렇잖아요. 현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는 걸로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내년에,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뭐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이 들 때 이 책을 읽으면 저는 좀 불안이 해소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8개의 키워드 중에 저는 한 5개 정도의 키워드를 설명 좀 드릴까 해요. 1장이 이제 자존인데, 자존은 뭐냐 하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자존, 자신을 존경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자존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자존심을 지켜라. 뭐냐? 삶의 기준, 삶의 지향점을 밖에다 두지 마라. 안에다 둬라. 이 얘기 뭐냐 하면 남이 정해놓은 기준을 쫓느라고 살지 말고 자기의 기준을 정하고 그걸 쫓으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자존에서 많이 해요. 그러면서 26페이지에 자존에 대해서 설명드릴 만한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미국 교육,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렇게 보통 개인주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의 자존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교육할 때 교육 철학이 이거래요. 내 안에 무엇을 집어넣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 네 안에 있는 게 뭐지? 그걸 보여줘. 그걸 끄집어내 줄게. 라고 하는 게 미국의 교육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나도 무조건 그걸 쫓으려 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나만의 가치를 끄집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존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은 뭐냐 하면 여기서 본질에 대한 키워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맨날 변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변화를 얘기해요. 그럼 변화하는 틈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무언가, 그거를 이제 본질이라고 해요. 그거를 끄집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분이 이제 광고하시는 분이잖아요. 광고를 할 때도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아서 어필하는 게 바로 광고의 핵심이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본질에 대한 설명은 6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타를 만든다고 했던 클래식 기타 회사는 다 망했고, 음을 만든다고 했던 클래식 기타 회사는 모두 살아남았다. 그죠? 그러니까 기타의 본질은 음이라는 거죠. 그죠? 기타라는 외부적인 모양, 이거는 흐름이고 변화고 유행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본질, 이 책이 이런 식이에요. 좋죠.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견 한번 볼까요? 견은 볼견자인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제 보통 견 하면은 볼시자와 볼견자를 많이 구분해요. 그래서 보다 시자는 시청하다. 반대말로 견문하다. 시청하다는 그냥 보다, 대충 보다고, 견문은 자세히 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견이라는 장에서는 자세히 봐라. 뭐든지 알려면 자세히 보면 좋다. 그 얘기를 하고요. 121페이지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한글을 몰랐던 할머니가, 한 80세 되신 할머니가 한글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한글을 갑자기 배우게 되었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시를 쓰시는 거예요. 시를 쓰게 되고 나서 자신의 행동 변화를 이렇게 책에 써놔요. 그동안에는 길을 가다가 그냥 지나쳤지만 시를 쓰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들국화 냄새도 맡아보고 돌멩이도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견, 관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되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뭐 뭔가를 견하고 싶어도 뭔가 알아야 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뭔가 자기가 좀 지식을 쌓고 관심, 호기심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있으면 늘 보던 것도 어제 보던 것도 그게 아니더라. 새롭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좀 호기심 가질 만한 분야를 좀 갖추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나 이런 걸 공부 좀 하면 또 새롭게 보이겠죠. 보일 때는 또 대충 보지 말고 좀 견해라, 견문해라, 시청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대요. 그렇게 하면 본질이 또 보이겠죠. 앞에랑도 좀 연결되네요. 그래서 자존, 본질, 견했고요. 현재까지만 할까요? 현재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현재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제 까르페 디엠을 많이 언급하시는 분이죠.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를 강조하면서 이분의 신조가 있어요. 개처럼 살자. 이제 어감이 좀 강하지만 왜 개처럼 살자가 이 사람의 신조냐 하면 개는 밥 먹을 땐 밥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도 딴짓하고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안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잘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지만 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잘 땐 자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주인이 오면 마치 그 주인을 한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꼬리치며 반기고 항상 개는 현재에 집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현재에 집중, 개처럼 살자. 이게 이제 이분의 신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도 여기 8단어 중에 한 단어예요. 뭐 하나 더 하죠. 뭐 인생 할까요? 이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에 아우르는 키워드이긴 하지만 8단어 중에 하나로 뺐는데요. 이분은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은 전인미답이라고요. 전인미답. 앞전자 사람인자. 그 전에 어떤 사람도 미답. 아무도 가보지 않는 삶.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삶은 다 전인미답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오늘은 나도 살아보지 못했고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말은 쉽죠. 전인미답이니까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내일을 살아라. 내일로 달려가라 라고 하지만 불안한 게 우리 삶인데요. 좀 복합적인 메시지 전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지식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면 전인미답의 인생이 좀 더 도전적이지만 흥미로운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전인미답이라는 걸 인지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 자기 분야에서 자기만의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기준점을 밖에다 찍지 말고 내 안에다가 찍어서 내 거를 추구하고 현재를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 불안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8단어 추천합니다.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